안녕하세요. 은행원입니다. 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디오증권이 준비한 2023년 필리핀 주식 투자 전략 보고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식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PCOMP는 4월 이후 6,400에서 6,600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비디오증권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긴축 정책이 일시 중단되고 있으며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시장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필리핀 국내 지수는 GDP 회복과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Forward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11.9배,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은 1.4배로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수의 과거 평균은 PER이 17배, PBR이 2.1배입니다. 필리핀 경제는 2023년 1분기에 예상치 6.2%를 넘어 6.4%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정부의 6% 내지 7% 범위 내 성장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해보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덕분에 2023년 1분기 소비자 심리는 개선되었고 상품 가격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서 향후 12개월 동안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필리핀 경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진 데 따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가 팬데믹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귀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 신뢰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소비 수요의 만등으로 국내 산업 및 건설 분야의 가동률은 2023년 1분기 74.8%를 기록, 팬데믹 이전 평균 75.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의 경제 전망이 호전됨에 따라서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도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FDI는 2023년 2월 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Create, Public Service Act, Foreign Investment Act 등 정부의 최근 경제개혁 또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SP는 기준금리를 2022년 5월부터 총 누적 4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 왔는데 이런 통화 긴축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준금리는 향후 회의에서도 두세 차례에 걸쳐서 6.25%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BSP의 이런 결정은 물가 상승률이 4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둔화되었고 경제가 완만한 성장 조짐을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SP 정책금리는 현재 미국 연방금리보다 100 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수준인데 이는 페소화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메달라 BSP 총재는 통화위원회의 다음번 금리 결정은 인플레이션의 추이와 미국 연준의 추후 정책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 그는 또한 최근의 물가 상등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아직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식량 공급의 지속적인 제약, 둘째, 엘니뇨가 식량 가격과 공공요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요금과 임금의 추가 조정 가능성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통화를 긴축한 결과 2023년 세계 성장은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증권은 올해 필리핀 GDP 성장률이 5.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에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인플레이션은 이후 계속 완화되어 올해 평균 5.4%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추게 되어 주식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디오증권은 2023년 기업 수익의 성장을 주도할 부문으로 먼저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로 수혜를 입는 소비자 부문, 이동성 개선 추세에 힘입은 부동산 부문, 경제활동 활성화의 수혜로 재벌기업,
소비 수요 회복과 높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전력, 그리고 대출이 건전하게 증가하고 예대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은행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 동향을 보면 은행, 전력, 재벌기업 등이 각각 금리 인상과 비탄력적인 전력 수요, 소비 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강력한 실적 성장을 보여 예상치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부동산 부문도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금리 안정에 힘입어 이들의 주가 상승 추세를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1분기 실적이 현저하게 개선됨에 따라서 전력 및 재벌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향상되어 2023년과 2024년 PCOMP EPS를 각각 0.8%, 1.2%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2023년 말 PCOMP 지수 목표를 7,500에서 7,700으로 역시 상향합니다. 2023년, 2024년 예상되는 EPS 성장률은 각각 14.9%와 12.1%인데 이는 소비자, 부동산, 재벌기업, 전력 및 은행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을 반영했습니다. 2023년 말 베이스 케이스의 PCOMP 목표치 7,700은 2023년 PBR이 1.5배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PCOMP는 8,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지수는 7,100으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문별로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재벌기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총 핵심 이익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47%가 각각 증가한 727억 페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경제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두 자릿수의 수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신흥산업 부문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성장 전망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평균 상위 순채무 비율은 0.4배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투자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유연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디오증권은 NAV, 즉 순자산가치가 투명하고 확실한 수익 동안을 가진 기업을 추천합니다. 이와 같은 종목으로 SM과 GT캐피탈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소매, 은행, 부동산 및 자동차 사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EPS가 각각 15% 및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종목 모두 NAV 대비 20% 이상 상당한 할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 부문에서는 BDO, BPI, 메트로, SECB의 수익이 2023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36%로 각각 증가했는데 금리 상승으로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에서 10%로 둔화되었고 높은 대출 수익이 예금 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면서 순이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데다가 부실채권, 즉 NPL 수준이 1.8%에서 3.1% 범위 내에서 안정화됨에 따라서 충당금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서 2023년 1분기 소비자 대출 증가율이 기업 대출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여신 포트폴리오의 5에서 8%를 차지하는 고수익 신용카드 사업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선이 2%에서 3%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에서 39%까지 성장하는 강세를 보이며 분기 중 순이자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BDO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순이자 수익이 여전히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은행들은 각자의 소비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두 번째로 BSP는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급 준비율을 줄여서 은행의 중개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지급 준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점도 대출이 증가하고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DO는 투자 대상으로 대형은행인 BPI와 MBT를 추천하는데 이 은행들의 예금 프랜차이즈를 고려할 때 금리 상승 환경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비용 자금 조달원인 카사 예금이라는 견고한 기반 덕에 두 은행의 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건전한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점 네트워크 및 디지털 플랫폼 또한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재 산업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 소비 지출은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관광 및 식품 산업이 부활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소비재 생산 기업의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3,480억 페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서 2022년 1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기저효과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식 증가로 물량이 급증하면서 식료품 부문도 동일 점포 매출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소매업체들도 고객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해서 건전한 동일 점포 매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식품 제조업 매출은 지속적인 경제 재개와 마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가격 조정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은 1분기 수익이 업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9에서 90% 성장했으며, 그 주된 성장 요인으로는 첫째, 유동인구의 증가 및 임대료의 향상으로 전체 임대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몰 수익이 연간 64% 증가했고, 둘째, 국내 관광이 호조를 보이고 회의, 인센티브 및 전시회를 의미하는 마이스 섹터가 회복된 덕분에 호텔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 번째로는 오피스 빌딩도 임대료가 상승하고 신규 공급의 완료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더디긴 하지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이자율에 부담이 늘어난 투자자들의 구매 취소로 인해서 주택 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올해 신규로 고급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고 건설 활동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입니다. 판매 취소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회복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은 신규 오피스 프로젝트들이 이미 상당히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쇼핑몰과 호텔은 지속적인 수요 억제와 입주율 개선에 힘입어서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쇼핑몰, 사무실 및 호텔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의 수익성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이 덕분에 2023년 건전한 수익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금 지급 조건이 정상화되고 신규 프로젝트들이 공사 진행 중임을 감안을 할 때 주택 수익도 순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나 높은 금리 때문에 2023년 하반기에 주택 수요가 억제가 되고 신규 프로젝트 착수가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압박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도적인 쇼핑몰 운영업체와 고급 주택 개발업체가 추천할 만합니다. 가장 유망한 업체는 지방으로 확장 중인 최대 규모의 쇼핑몰 운영자 SM프라임홀딩스와 상위 중산층 및 고소득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 아얄라랜드입니다. 위츠, 부동산 신탁 회사들은 고품질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임대율이 95%를 넘었고,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함으로써 2023년 기준 6.9%에서 7.2%의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츠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의 자본 가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은 부담이 되고 있고 높은 금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리츠 회사들 중에서는 AREIT 그리고 MREIT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통신사입니다. 지난 분기 중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총 매출이 2% 증가하면서 통신사 부문 핵심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이 부문을 살펴보면 고정광대역은 후불 시장이 포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매년 7%씩 성장한 반면에 모바일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입자 증가의 측면에서 고정광대역 통신은 통신사들이 저소득 계층을 공략하기 위한 밸류 오퍼를 개시함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회복된 반면에 모바일 가입자 수는 지난 12월 27일에 심 등록법이 공표되면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통신사들의 밸류 오퍼가 계속되면 ARPU 가입자당 평균 수익은 감소하겠지만 가입자 증대가 촉진이 되고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반적으로 가입자 증가가 둔화되고
모바일 서비스의 ARPU 증가가 느려질 것을 고려한다면 통신사의 핵심 이익 증가율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업종에는 여전히 비중을 낮게 두려고 하는데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경쟁의 심화가 단기 수익 성장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LDT의 경우는 EBITDA가 6.1% 성장하는 등 핵심 분야 실적이 양호하고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평균 7.8%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천 대상입니다. 2023년 하반기의 전력 공급은 1, 2년에 1200MW 전력 생산이 재개가 되고 LNG 수입분이 입항함에 따라서 개선이 되어서 전력 그리드 내 다른 가스 발전소로는 불충분했던 전력 생산을 보완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율은 올해 수요 증가율보다 여전히 뒤처져서 전기요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고 이는 발전 회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 회사는 2023년 19.5%에서 53.7%의 견고한 수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만 운영사 ICT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사용료의 인상으로 2023년은 교역량이 한 자릿수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보이티스 파워와 AC 에너지 필리핀이 가장 추천할 만한 종목인데 이는 첫째, AP의 현물 판매 및 장기 공급 계약을 위한 평균 판매 가격이 높은 수준이어서 EPS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AC 에너지 필리핀이 공격적으로 발전 용량을 1300MW 확장한 데 따라서 올해 실적이 약 53.7%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의 뒷받침이 되는 꾸준한 물량 증가 및 항만 사용료 조정에 근거하여 ICT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광업 부문을 보겠습니다. 석탄과 니켈 가격은 세계 성장 둔화로 인해서 2022년 정점을 찍은 후에 석탄은 64%, 니켈은 74% 하락해서 안정되었습니다. 저렴한 러시아산 석탄의 공급이 증가하고 중국 내 호주산 석탄에 대한 금수 해제 조치에 따라서 석탄 가격은 상승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켈 가격은 인도네시아가 니켈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수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저비용 대안이 발굴이 되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격 상승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의 가스 재고가 고갈되는 경우에 석탄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거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경우에 니켈 가격이 상승 가능합니다. 광업 부문에서는 세미라라 마이닝 앤 파워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석탄 사업의 내수 회복세와 둘째, 여전히 높은 현물 전기료로 인해 발전 사업이 수혜를 받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석탄 및 전력 부분의 현금 흐름 호조로 인해서 12%가량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국내 수요가 견실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는 등 매력적인 부문으로 보입니다. 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0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이미 올해 목표 480만 명의 36%, 코로나 이전 수준의 60%에 해당합니다. 한편 엔터테인먼트 시티의 총 게임 수익 GGR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42억 페소를 기록해서 2019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는 일반 고객들의 수요가 회복되고 VIP 고객의 기여도가 증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다시 이동성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다음 분기에 견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광업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투자 대상은 블룸버리 리조트컵과 세부에어입니다. 블룸버리는 국내 게임 시장이 회복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중국 게이머들이 감소한 반면에 한국 게이머들이 그 자리를 메꿔줬고 올해 1분기 GGR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잠재적인 성장 동력으로는 중국 게이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와 솔레온 노스 및 파니만 프로퍼티의 게임 설비 확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에어의 경우 국내선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국제선 노선이 추가로 재개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낮은 유류 할증료와 신형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로의 교체로 인해서 더 저렴해진 항공료 덕에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공운송이 재개되면서 매크로아시아 코업의 항공 관련 비즈니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항공 부문도 회사의 수익 구조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보완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가와이드 컨스트럭션은 공항 지분 매각으로 인한 거액의 현금 유입으로 더 많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비디오 한국인 고객센터 02-8663-40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